금태족에게 배우는 은퇴준비의 지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큰일 내실 분이네요. 물가 상승률을 이기려고 하다가 크게 낭패 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 아니면 뭐를 추구하는 것은 퇴직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공부하면 다 부자 된다는 환상. 은퇴자는 절대로 투자는 금물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 공부해서 된다고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데 내 돈 지켜야 돼. 투자 관련해서 듣게 되는 말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는 어렵겠지만 해야만 하는 이유와 투자에 따르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분산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워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든 기타 다른 것이든 두려움 앞에서 내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투자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과 예금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 금, 채권, 주식, 코인, 현금이 있겠네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과연 안전자산은 존재하는가? 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현금을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왜 현금을 쓰레기라고 했을까요? 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차 현금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금을 다른 자산군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안전하기에 부자들도 예금의 일정 비중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구매력의 관점에서 예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의 예금은 연평균 6.7%의 이율로 성장했지만 이자 소득세 15.4%를 내고 나누 세후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5.67%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인플레이션 세금 3.7%를 떼고 나면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1.97%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무제한 납입, 복리이자 주는 예적금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예금은 짧은 만기 1에서 3년 후 세금 정산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저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중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채에서도 파산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40에서 50%의 국가가 파산 또는 구조조정하는 순간들도 있었네요. 국채가 이 정도면 일반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금도 안전자산으로 불리는데 1980년에 투자했다면 1999년에는 수익률이 62%가 되었고 그대로 버텼다면 2007년에야 본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상승론, 하락론을 떠나서 지금의 출산율은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매력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지난 세대까지는 아파트 사서 부자가 되는 것이 기본 공식이었지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자산 비중의 80%가 부동산에 편중되었는데 다른 자산군으로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것이 주식이죠. 주식은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내가 그 승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평범한 직장인이 남의 이야기나 정보를 듣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품입니다. 암호화폐. 주식보다 더 위험한 상품이죠. 장기적 우상향 자산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변동성도 무시무시하여 하루 등락폭이 40에서 50% 이상도 많습니다. 모든 자산은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두 위험합니다. 현금도 위험하고 주식도 위험합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지 않아서 위험.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하락이나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은퇴자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이기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하락의 위험은 조금 덜 수 있는 그러한 설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각 자산은 매우 위험한데 몇 개를 섞어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급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최대 손실은 작으면서 장기적으로 약 7%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주식, 채권, 금, 현금을 각각 4분의 1만 투자해도
8.8%의 수익률을 50년간 달성했습니다. 이것을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주식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냐?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부도 실제 투자도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ETF라는 상품으로 투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었지만 개별 종목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면 국가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ETF 상품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울 수준이 되었는데요. 하나씩 나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주식, 채권, 금, 현금 등을 모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단일 ETF도 있으니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는 정답도 없고 투자의 방법은 수없이 많으니까요. 각 자산군에 단순하게 4분의 1씩 투자한 연구 포트폴리오가 투자의 정답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것은 없습니다. 자산 배분의 단점은 시장이 크게 성장할 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그만큼의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하여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저 최대한 빨리 투자하는 것이 복리 수익의 수혜를 많이 보는 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